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믿지만 신뢰하지 않는 거야. 믿지 내 새끼니까. 하지만 내려놓는 거. 자, 세포호흡과 연소에 대해서 아직은 내 딸을 놓을 수는 없어. 얼굴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부터 해야 돼서. 자, 세포호흡과 연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쯤에 이 세포호흡과 연소가 나오면 우린 누굴 생각해 줘야 되냐면 바로 이 효소를 이 효소 때문에 이 개념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누구를 할 거냐면 세포호흡이라는 거 이제 포도당이 이렇게 있어요. 포도당이 있으면 이 포도당을 가지고 이 세포, 이쪽 색깔펜을 좀 나눠볼게. 세포호흡인 경우와 그 다음에 연소인 경우를 보게 되면 일단 그래프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돼서 마지막 최종 단계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소인 경우를 확인해 보면 얘는 이렇게 돼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단계를 보게 되면 얘네들의 용어를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해본다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에너지가 여기서는 에너지가 일시에 방출을 합니다. 근데 이쪽 호흡 쪽에서는 단계적으로 방출을 합니다. 오케이.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요 반응 온도라는 말을 쓰거든.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를 얘기하는데 얘가 체온 즉 37도씨에선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400도씨는 되어야지만 포도당이 연소할 때는 400도씨는 되어야지만 포도당이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선 37도씨만 돼도 되고 방출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에서 이제 밖에 나서 불을 지펴 연소를 할 때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있고 깜깜하니까 밝게 하려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일단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열 에너지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요. 얘가 바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하는 데 쓰이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여기서 굳이 내가 빨간색으로 여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는 바로 효소의 유무가 돼요. 여기서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이 포도당이 반응할 수 있는 온도가 400도씨야. 그런데 이렇게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 400도씨까지 올리지 않고 37도만 돼도 반응할 수 있게끔 즉 이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 포도당이 굉장히 활성화 에너지 값을 엄청 떨궈줘서 우리 체온으로도 충분히 포도당이 분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살짝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말을 쓸 때 아이들이 종종 표현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빛 에너지, 포도당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ATP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얘 이름이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가 화학 에너지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ATP도 화학 에너지예요.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이 포도당은 같은 말은 유기물이라는 말도 써. 근데 화학 에너지 중에서 포도당의 형태의 화학 에너지, ATP 형태의 화학 에너지는 ATP 화학 에너지, 유기물 화학 에너지, 이런 말 다 써요. 모두 총칭하면 화학 에너지예요. 그 중에 좀 디테일하게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 ATP의 화학 에너지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호흡을 이제 나왔으니까 지금 원래는 이 개념 자체가 세포호흡이나 연소 쪽이 아니라 사실은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었어. 자, 이제 세포호흡 한 번만 살짝 끊고 다시 갈게요.